낮에도 별은 있다. 꿈과 노력에 관한 이야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을 이루는 사람. 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야기는 그런 한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별을 그리고 싶었던 아이. 손이 떨리고 선이 비뚤어지고 색이 번져도 매일 밤 붓을 들었던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이다음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낡은 골목 안쪽 빛바랜 파란 대문 집에 12살 이다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에 부엌이 하나, 거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공간. 하지만 다음이는 그 집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지붕 위로 보이는 밤하늘을 사랑했습니다. 다음이 방 한쪽 구석에는 스케치북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크기도 제각각이고 두께도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거의 새 것처럼 보였고 어떤 것은 모서리가 닳고 표지가 너덜거렸습니다. 가장 낡은 스케치북은 다음이가 6살 때부터 쓰던 것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면 삐뚤빼뚤한 별 그림이 나왔습니다. 5 꼭지점이 모두 다른 방향을 향하고 선은 중간에 끊어지기도 했지요. 다음이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잘 그릴 거야. 언젠가는. 그 언젠가를 향해 다음이는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던지고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한 모금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 스케치북을 폈습니다. 연필을 잡으면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낮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도,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도,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이의 꿈은 화가였습니다. 정확히는 별을 그리는 화가.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음이는 밤하늘을 보는 걸 가장 좋아했습니다. 별들이 하나씩 나타날 때,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 때, 유성이 쭉 하고 선을 긋고 사라질 때, 그럴 때마다 다음이의 손은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잡으려 했습니다. 붓이든 연필이든 언젠가 내가 그린 별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울었으면 좋겠어. 다음이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조금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3월의 어느 날 다음이네 반에 새 미술 선생님이 왔습니다. 이름은 강하늘, 나이는 32, 키가 크고 항상 물감이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다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도 파랑, 노랑, 빨강 물감이 배어 있어서 마치 손 자체가 팔레트 같았습니다. 첫 수업 날 강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서더니 교과서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다란 종이를 들고 칠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리고 싶은 걸 그려보세요. 단 5분 안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무엇이든요. 지금 이 순간 가장 그리고 싶은 것. 못 그려도 돼요. 잘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리고 싶은 걸 그려요. 아이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다음이는 이미 연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별을 그렸습니다. 5 꼭지점을 이은 별 하나. 그 주변에 작은 별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5분이 지나 선생님이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꽃을 그린 아이, 축구공을 그린 아이, 강아지를 그린 아이, 아무것도 못 그리고 종이를 구긴 아이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다음이 앞에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별이요. 별을 좋아하나 봐? 네, 그리는 것도요. 선생님은 잠시 다음이의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은 어렵지. 빛을 표현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 그림에는 뭔가 있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이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칭찬인지 비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있어라는 말이 온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음이는 미술 수업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강 선생님의 수업은 달랐습니다. 교과서대로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항상 무언가를 느끼고 그리게 했습니다. 색깔이 감정이라면 오늘 내 기분은 무슨 색이야? 이 나뭇잎이 살아있다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아? 눈을 감고 음악을 들어봐. 그 음악이 그림이라면 어떤 모양일까? 이상한 질문들이었지만 다음이는 그 질문들이 좋았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선생님이 수업 후에 다음이를 불렀습니다. 다음아, 미술부 들어볼 생각 없어? 다음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술부. 방과 후에 남아서 그림을 그리는 곳. 다음이는 가고 싶었지만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잘 못 그려요. 친구들보다 훨씬.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미술부는 잘 그리는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야. 열심히 그리고 싶은 사람을 모으는 곳이야. 다음이는 어느 쪽이야? 다음이는 대답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미 얼굴에 답이 쓰여 있었으니까요. 미술부에는 다음이 포함해서 10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다음이가 가장 먼저 친해진 건 박서율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항상 머리에 연필을 꽂고 다니는 아이. 서율이는 만화를 그렸습니다. 빠르고 경쾌한 선들로 캐릭터를 뚝딱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넌 뭘 그려? 서율이가 처음 다음이에게 물었습니다. 별? 맨날 별만 그려? 응. 서율이가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것도 멋있다. 나는 맨날 사람만 그리거든. 배경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미술부의 다른 아이들도 저마다 달랐습니다. 세밀하게 꽃을 그리는 정아름, 건물과 도시 풍경을 좋아하는 최준호, 사람의 표정만 집중해서 그리는 이마은. 그리고 이준재가 있었습니다. 준재는 미술부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수채화, 유화, 드로잉 뭐든 잘했습니다. 선생님도 준재의 그림을 보면 감탄하곤 했습니다. 다음이는 준재의 그림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준재는 저렇게 잘 그리는데 나는. 어느 날 미술부 활동이 끝나고 다음이 혼자 남아 별 그림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보다가 스케치북을 덮으려는 순간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항상 별이야? 준재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나가려다 멈춰선 것 같았습니다. 다음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별이 좋아서. 좋아하는 것만 그리면 발전이 없어.
다른 것도 그려봐야 하는데 다음이는 뭔가 찔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억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별을 잘 그리고 싶어. 그게 잘못이야? 준재는 뭔가 말을 더 하려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다음이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별만 그리는 게 틀린 걸까? 다른 것도 그려야 할까? 아니면 나는 그냥 별에 집중해야 할까? 그날 밤 다음이는 스케치북에 별을 또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그렸습니다. 별만 있는 게 아니라 별 아래 작은 마을을 그렸습니다. 별빛을 받아 빛나는 집들, 그 창문으로 새어 나오는 노란 불빛. 그리다 보니 3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며 다음이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별 그림이네. 그냥 별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진 별 그림. 다음이 엄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시간을 주로 그림 그리는데 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엄마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이는 방에서 별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또 그림이야? 응. 엄마 일찍 왔네. 엄마는 잠시 다음이 옆에 앉아 그림을 보았습니다. 파란 밤하늘에 크고 작은 별들이 가득한 그림이었습니다. 다음아. 응? 화가가 되는 게 쉽지 않은 거 알지? 다음이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알아. 그림 그리는 건 취미로 해도 되잖아. 나중에 대학 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엄마, 나 그림이 너무 좋아.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짧은 한숨이었지만 다음이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도 알아. 근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 화가로 성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나는 내가 힘들게 사는 게 싫은 거야. 다음이는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걱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엄마가 매일 힘들게 일하는 것도 알았고 아빠가 몇 년 전에 사업 실패 후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음이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가가 되는 게 불가능한 걸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걸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보다가 다음이는 작은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혼자 반짝이는 별. 다음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별도 혼자야. 그래도 빛나잖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강 선생님이 미술부에 공지를 했습니다. 9월에 전국 학생 미술대회가 있어. 주제는 나의 꿈. 원하는 사람은 도전해봐.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국대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전국에서 다 모이는 거니까.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안 하면 쉬운 것만 하다가 끝나는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되든 도전해보는 경험 자체가 중요해. 미술부 아이들 중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준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음이도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손을 드는 순간까지 다음이는 망설였습니다. 전국대회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재처럼 잘 그리는 아이도 있는데 내가 낄 자리가 있을까? 혹시 창피당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린 별, 그림을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손을 들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음이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다음이는 대회 작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나의 꿈. 다음이에게 꿈은 별이었습니다. 별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 그 꿈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별 그림을 크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다음아, 내 꿈이 뭐야? 단순히 별 그림이 아니라 내가 이 그림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다음이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밤에도, 학교 가는 길에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을 보다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다. 별은 밤에만 보입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별은 낮에도 하늘 어딘가에 있습니다. 꿈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힘들 때,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꿈이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 꿈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것. 낮에도 별이 있듯이. 다음이는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기로 했습니다. 낮과 밤이 공존하는 하늘. 해가 있는 쪽에도 희미하게 별이 보이는 하늘. 그 아래서 위를 올려다보는 작은 아이. 7월의 어느 날 다음이는 완성된 밑그림을 들고 선생님에게 보여줬습니다. 선생님은 오래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디어는 정말 좋아. 낮에도 별이 있다는 것,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좋은 주제야. 감사해요. 그런데 다음이는 긴장했습니다. 색 표현이 아직 약해. 낮과 밤이 공존하는 하늘을 표현하려면 색의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지금은 경계가 너무 딱딱해. 그리고 별의 빛은 주변을 밝혀야 하는데 지금 별들은 그냥 점이야. 빛이 없어. 다음이는 집에 와서 그림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았습니다. 색이 딱딱했고 별들은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이는 유튜브에서 수채화 기법을 검색했습니다. 색을 번지게 하는 방법, 그라데이션 기법, 별의 빛 표현 방법. 영상을 보고 따라 해봤습니다. 종이가 젖을 때 다른 색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번진다고 했습니다. 해봤습니다. 번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색이 뭉쳐서 얼룩이 졌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또 얼룩. 또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밝아서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시간째 시도하던 어느 순간 다음이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짜 재능이 없는 건 아닐까? 준재는 한 번에 잘 그렸습니다. 아름이도 하은이도.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다음이는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래도록 천장을 보았습니다. 엄마 말이 떠올랐습니다. 화가로 성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준재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그리면 발전이 없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느낌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느낌? 다음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차갑고 젖은 것이 손 위로 올라왔습니다. 고양이 초코였습니다. 다음이가 2살 때부터 키워온 이제 10살이 된 갈색 고양이. 초코는 다음이 배 위에 올라가 앉더니 가르릉 소리를 냈습니다. 다음이가 쓰다듬었습니다. 초코야, 나 포기해야 할까? 초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르릉 거렸습니다. 그래, 넌 말 못하지. 그런데 이상하게 초코를 쓰다듬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초코도 어렸을 때는 잘 못했습니다. 높은 데 오르지도 못하고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냉장고 위도 훌쩍 올라갑니다. 초코도 계속 연습했잖아. 나도 해야지. 다음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시도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첫 번째 주말, 아빠가 다음이 방에 왔습니다. 아빠는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하던 사업이 어려워진 후 새 일을 찾고 있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조금 무거워 보였습니다. 다음아, 뭐하냐? 그림 그려요. 아빠가 옆에 앉았습니다. 다음이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낮과 밤이 섞인 하늘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다음이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낮에도 별이 있다는 것,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아빠가 올해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거 알아? 아빠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 다음이는 놀랐습니다. 아빠가 꿈 이야기를 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꿈이요? 음악. 기타를 정말 좋아했어. 밴드도 했었고. 진짜요? 아빠가요? 아빠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너 닮았나 봐. 하지만 아빠는 포기했어.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게 지금도 가끔 후회돼. 다음이는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아빠.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빠. 그 아빠에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아빠 후회해요? 모르겠어. 후회도 되고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한 가지는 알아. 포기할 때 내가 선택했다는 게 누가 억지로 포기하게 한 게 아니야. 내가 두려웠던 거야. 다음이는 아빠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두려웠다고요? 그래. 실패할까봐, 돈을 못 벌까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그 두려움이 꿈보다 컸던 거야. 아빠가 일어서려다 돌아보았습니다. 다음아, 아빠는 내 꿈 응원해. 엄마도 사실 그래. 걱정이 되는 거랑 응원하는 거랑은 달라. 그냥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야. 아빠가 나가고 나서 다음이는 한참 동안 붓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았습니다. 낮 하늘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에도 별이 있어. 다음이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전보다 단단했습니다. 방학 중에도 미술부는 일주일에 2번 모였습니다. 어느 날 다음이가 미술실에 일찍 왔더니 준재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재의 그림을 보고 다음이는 멈칫했습니다. 그림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준재가 자기 그림을 찢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왜 찢었어? 준재가 돌아보았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맘에 안 들어서. 잘 그렸는데? 어디가 잘 그렸어? 하늘색이 이상하고 인물 비율이 맞지 않고 구도도 틀렸어. 다음이는 찢어진 그림 조각을 보았습니다. 사실 다음이 눈에는 준재 그림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재는 자기 그림에서 단점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준재야, 나는 내 그림이 항상 부러웠어. 준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잘 그리잖아. 선도 정확하고 색도 예쁘고. 준재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사실 이게 진짜 내 그림인지 모르겠어.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어릴 때부터 미술학원 보내서 선생님한테 기법을 배운 거야. 내가 좋아서 그린 게 아니라. 잘 그리기는 하는데 정작 내가 뭘 그리고 싶은지 모르겠어. 다음이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가슴이 쿵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는 게 힘들어? 응. 사실 요즘 그림 그리기 싫어.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준재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하잖아. 기대가 있으니까. 다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후 다음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별밖에 못 그려. 근데 별 그리는 게 좋아. 잘 못 그려도. 그게 답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게 있어서 버티는 것 같아. 그리고 싶다는 마음. 준재가 찢어진 그림 조각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재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법을 연습하는 것 외에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지만 조금씩 준재의 그림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와 준재는 그날부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림 이야기도 하고 학교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미래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화가가 되고 싶어? 준재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울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 울어? 왜 울어? 그림이 감동스러우면 울잖아. 나는 내 그림을 보고 누군가 눈물 흘렸으면 좋겠어. 그 사람한테 내 그림이 뭔가 의미가 있었다는 거니까. 준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꿈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넌 이미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있으니까. 대회 제출 전날 밤. 다음이는 작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A 크기의 수채화. 낮과 밤이 반반으로 나뉜 하늘. 낮 쪽에는 노란 태양이, 밤 쪽에는 무수한 별들이. 그리고 그 경계선 근처에는 낮 하늘에도 희미하게 빛나는 별 하나. 그 별 아래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그 낮의 별을 바라보는 아이. 그림 아래 작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낮에도 별은 있다. 다음이는 그림을 오래 보았습니다. 몇 달 동안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얼룩이 지고 선이 떨리고 색이 뭉쳐서 버렸던 종이들. 포기하고 싶었던 밤. 초코가 배 위에 올라왔던 밤. 아빠가 기타 이야기를 해줬던 날. 준재와 나눴던 대화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라데이션이 살짝 어색한 부분이 있고
별의 빛이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는 다음이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아빠가 들려준 이야기, 준재와 나눈 대화, 포기하고 싶었던 밤들, 그래도 다시 붓을 들었던 아침들. 다음이는 핸드폰을 들어 그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도 나는 이 그림을 그렸어. 이게 진짜야. 다음이는 그림의 이름을 쓰고 조심스럽게 말았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져가야 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문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오늘따라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다음이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 열심히 했어. 그걸로 됐어. 대회 결과는 10월에 나왔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강 선생님이 먼저 알고 다음이를 찾아왔습니다. 다음아 있잖아. 선생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를 참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뭐요? 결과 나왔어. 다음이는 심장이 쿵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장려상. 다음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려상. 1등도 2등도 3등도 아닌 장려상. 감사해요. 왜 그 표정이야? 속상해? 다음이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더 높은 상을 받고 싶었어요. 당연하지. 그 마음이 맞아. 하지만 말이야. 선생님이 다음이 앞에 앉았습니다. 전국 대회에 몇천 명이 지원해. 그 중에서 상을 받은 거야.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남긴 코멘트가 있는데 읽어볼래? 선생님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다음이가 읽었습니다. 낮에도 별이 있다는 주제가 독창적입니다. 기법보다 이야기를 담으려는 노력이 느껴지며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꿈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이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꿈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 그것이었습니다. 다음이가 원했던 것. 사람들이 뭔가 느꼈으면, 울었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심사위원에게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이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선생님, 저 이 그림 더 잘 그리고 싶어요. 더 연습해서 다음에는 더 높은 상 받고 싶어요. 강 선생님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기다리던 말이야. 그날 저녁 다음이는 그림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엄마는 식탁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잠깐 볼 거 있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이가 그림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낮과 밤이 반반인 하늘. 낮 하늘에 보이는 별 하나. 그 아래 서 있는 작은 아이. 엄마가 그림을 보았습니다. 아빠도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아. 엄마가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다음이가 말했습니다. 전국 미술대회에서 장려상 받았어요. 엄마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아빠가 일어나서 그림 가까이 왔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낮에도 별이 있다. 다음이가 이걸 그렸어? 응.
아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빠, 혹시 이 그림 보면서 뭔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기타. 다음이는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손이 커다랬습니다. 아빠 꿈도 낮에 별처럼 어딘가 있을 거야. 사라진 게 아닐 거야. 아빠가 다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요즘 보기 어려웠던 웃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이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아, 엄마가 미안해. 꿈을 막으려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들렸지? 괜찮아요. 엄마가 걱정하는 거 알아. 엄마도 응원해. 열심히 해. 그날 밤 다음이네 거실 벽에는 그림 한 장이 걸렸습니다. 낮에도 별은 있다. 창문으로 밖을 보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낮 하늘에도 희미하지만 확실하게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 겨울이 왔습니다. 다음이는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회가 끝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그렸습니다. 심사위원의 코멘트를 보고 색 표현을 더 공부했습니다. 수채화뿐만 아니라 색연필도 아크릴도 조금씩 해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준재와는 더 친해졌습니다. 방학 중에도 도서관 미술 코너에서 만나서 같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담은 그림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준재의 그림에는 기법과 감정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서유리는 웹툰 작가를 꿈꾼다고 했습니다. 만화를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고 댓글이 조금씩 달렸습니다. 아름이는 식물 세밀화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술부의 아이들은 각자 자기 꿈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늘 말했습니다. 꿈을 향해 가는 길은 직선이 아니야. 구불구불하고 때로는 막다른 길처럼 보이기도 해. 하지만 계속 가면 돼. 그게 다야. 겨울 방학이 끝나고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중학교는 달랐습니다. 과목도 많아지고 시험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숙제도 많았습니다. 그림 그릴 시간이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렸습니다. 수업 쉬는 시간에 노트 귀퉁이에 별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 다음이의 그림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 그림 꽤 하는구나. 나중에 미술 고등학교도 생각해봐. 다음이는 집에 와서 엄마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보 좀 알아볼게. 같이 찾아보자. 작은 변화였지만 다음이에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다음이는 새 스케치북을 샀습니다. 하얀 표지에 아무것도 없는 스케치북. 첫 장을 펼치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별을 그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정확한 선. 5 꼭지점이 고르게 뻗은 별. 그 주변에 빛을 표현하는 작은 선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6살의 별 그림보다는 훨씬 나아져 있었습니다.
다음이는 그 별 그림 아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야. 그게 나의 꿈이야. 에필로그. 다음이는 훗날 화가가 되었습니다. 크게 유명한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작은 전시를 열었고 그 전시에는 항상 사람들이 왔습니다. 다음이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앉아서 그림을 들여다보다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사가서 자기 방에 걸었습니다. 다음이는 매 전시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낡은 스케치북을 가져와서 첫 장을 펼치는 것. 6살의 삐뚤빼뚤한 별 그림. 그 그림을 보면서 다음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왔어. 그리고 지금도 다음이는 매일 밤 별을 그립니다. 예전보다 훨씬 잘 그리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붓을 듭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납니다. 낮 하늘에도 별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눈을 들어보면 거기 있을 거예요. 낮 하늘에 희미하지만 확실하게 빛나고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